트럼프가 지금 일본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만나자마자 찹쌀궁합으로 둘이 탁 붙어서 골프도 치고요. 일본에 그 와기도 먹고 이럽니다. 자, 9홀을 돌고 2시간 이렇게 만찬을 하고 종일 붙어 다녔습니다. 자, 점심은 미국 쇠고기 햄버거로 오찬을 하고, 골프 강인 트럼프를 위한 9홀 골프는 사이타마 현에서 도쿄 인근 골프장에서 했는데요. 이 히데키라고 현재 마사야마 히데키 랭킹 4위인 세계 이 프로 골프를 불러다가 같이 했습니다. 이 골프장 필드에서 같이 걸으면서 대화를 하고요. 미국 관계자들은 트럼프의 이런 모습들은 처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둘이 아주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부인 멜라니는 아베 부인 이 야키에와 미키모토 진주 가게를 찾아서 구경을 했습니다. 자, 미국 정부에서도 현재 트럼프가 아베를 좋아해도 너무 좋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부부뿐만 아닙니다. 아베는 트럼프가 오기 전에 미리 일본을 찾은 트럼프의 장녀 이방카에 대해서도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5일날 왔는데 이방카는 2일날 일본을 방문을 해서 공항부터 완전히 그냥 언론이 난리를 떨었고, 이방카가 연설을 하는 행사장에는 이 아베가 옆에서 빙그레 웃으면서 20분간 하는 연설을 같이 들었고, 일본의 TV 채널은 돌리는 데마다 이방카를 중계를 했고, 이 일은 일본 전통 요정에서 일본의 유명한 그 가이세키 요리로, 가이세키 계속 나오는 일본의 전통 코스 음식이죠. 식사를 하는데 그 주변을 일본 경찰이 막 철통같이 경호를 했고, 또 3일에는 이방카가 연설을 하는 이 회의, 즉 국제 여성 회의에 아베가 참가를 해서 57억엔, 그러니까 5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한 600억에 가까운 돈을 내놓겠다고 약속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베는 트럼프한테 국가 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의, 한마디로 예의와 환대를 했고 철통 같은 경비를 하면서 트럼프를 완전히 일본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또한 아베에 힘을 실어주면서 하자는 대로 내가 아시아 정책을 하겠다면서 북한과 중국에 당신이 말을 하면 우리가 한다라는 식의 전폭적인 힘을 실어줬습니다. 미국은 이제 파워를 가진 아베가 군사력을 강화하고 미국 무기를 사서 미일 군사 협력을 통해서 군사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그동안에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주로 아시아에 관해서 지정학적으로 언급을 할 때는요. 그래서 미 국무부도 아시아 태평양국이 있고 미 국방부도 아시아 태평양 담당국이 있지요. 그런데 이런 아시아 태평양 대신에 인도 태평양 카드로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자라는 아베의 안을 미국이 거의 수용하는 모양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아베가 트럼프한테 기띔을 해서 두 사람이 찰떡궁합이 되어서 합의한 다음에 트럼프가 아세안 회의에 베트남 다낭에 갔을 때 거기에서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 태평양이라는 아시아 전략을 발표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좀 부럽기도 하고, 또 아베가 지나치게 저자세로 아부를 하고 환대를 한다라는 평가도 있지만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에,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상대방에게 어떤 자세로 대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이 명확한 국익을 위해서는 가리지 않는
이 성부수를 던지는 아베가 저는 한편으로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무섭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반해서요, 한국은 트럼프를 국빈으로 초청해 놓고 지금 미중 균형 외교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대통령이 중국 계열, 그러니까 팬차이나라고 볼 수 있는 싱가포르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제가 며칠 동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트럼프가 오기 전에 중국과 쓰리노 합의를 해 주었습니다. 자,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MD에 참여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일본 사이에, 트럼프와 아베 사이에 잘 때만 빼놓고는 2박 3일간 붙어 다닌다는 이 두 사람은 한국을 빼고 인도와 호주를 넣어서 한마디로 이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겠다라는 식으로 이 전략을 바꾸고, 더 나아가서 일본이 이제는 헌법을 바꾸고 무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전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의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방한 직전에 중국과 쓰리노라는 굴욕적인 조건으로 무릎을 꿇고, 또 더 나아가서 한미일 동맹을 하지 않겠다라고, MD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중국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몫을 박아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은 맥마스터나 여러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불쾌함을 지금 표명을 하고 있는데요. 마스터는 한국이 중국과 사드 합의를 해준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의 말이, 한국 외교부 장관의 말이 확정적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한국은 그 세 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동의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했고, 또 지난 주말에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도 서울 육군협회에서 초청 강연에서 수도권의 방어 자산을 추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기존 수도권 방어 체계의 방어 자산과 능력을 추가해서 수도권 주민을 보호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드가 지금 수도권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사드 추가 배치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뭐 사드냐, 팩3냐, 페이트리엇 3냐 이야기가 있지만은, 북한이 지금 미사일 기술을 저렇게 발달시킨 마당에 수도권에 방어 자산을 추가하겠다 말은 누가 보더라도 이 팩3가 아닌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 나온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NSC 외교안보 보좌관이 한국이 쓰리노 말한 부분을 주권을 포기라 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곧바로 미국의 브룩스 사령관이 수도권에 사드 같은 것을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브룩스는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조건은 미흡한데 한국 정부는 시기만 중요하게 여기더라라고 하면서, 전작권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된다. 킬체인, KAMD, 더 나아가서 대량 응징 보복, 이런 것들이 완결되었을 때 전환해 주는 것이지 그냥 주는 거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조건이 완결되었는지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바로 넘겨달라고 하는 시기만을 이야기한다. 즉 안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정치에 관심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브룩스는 지난번에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손바닥이 북한이라면 손바닥을 둘러싸고 있는 이 손가락은 이게 뭡니까? 북한을 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입니다. 근데 각각의 손가락으로 이 손바닥을 공격을 하면 이렇게 힘이 없겠지만은 주먹을 쥐어갖고 이렇게 때리면 힘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 김정은이가 이 자신을 뺀 나머지 5나라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거나 분열시키는 부분에 단결해서 대처해야 된다는데 어찌하여 한국은 계속 분열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하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일 겁니다. 미국의 사령관이 나서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3가지 협의체를 통해 내용을 논의 중인데 2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아까 말한 한국군의 군사능력, 길체인 KMD 대량 응징 보복 이 부분이 안 됐고 무기체계 확보도 안 되었으며 미래연합사의 지휘구조, 즉 누가 사령관을 맡고 이 문제도 안 됐다는 겁니다. 대체로 한국이 시기만에 매달리면서 전작권 전환을 끌고 가는 데 대해서 미국이 매우 불쾌한 지금 상황이고 한국 정부가 이 시기만을 이렇게 문제 삼는데 조건이 더 중요하고 특별한 환경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전작권 전환이. 그것이 특별한 환경이 뭐냐. 북한이 핵위기를 조성하는 한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전작권 전환을 해주는 것은 어렵다라고 미국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보다 미국 사람이 훨씬 더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트럼프 오기 전에 이미 소금 뿌리고 길거리에 그냥 오줌 싸고 한마디로 불러놓고는 오기 전에 죄를 다 뿌리고 있습니다. 오라고 해놓고는 불러놓고 망신 줄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나라 꼴이 되겠습니까? 남은 문제 3부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